지금 이제 이 제목이 좀 잘못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상원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하원 의원들까지 나섭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사우디에다가 무기 판매하는 거 중단해라라는 법안을 만들겠다, 결의안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로 칸나라는 하원 의원하고요. 그리고 또 상원 의원의 블루멘탈 상원 의원, 칸나 하원 의원은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인데 지금 외교 쪽 일을 많이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많이 알려져 있는 외교나 이민 문제에 있어서 목소리를 좀 많이 내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 쪽 일에 지금 목소리를 많이 내는 상원 의원인데, 근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 쪽의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내용, 사우디의 미국의 무기 판매를 중단하게끔 바이든 정부에다가 요청한다라는 이 내용, 이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발상이다. 제가 일부러 이 사진을 뒤에다가 놓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는 왕국입니다. 왕국. 그냥 공화국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MBS라고 부르는 살만 왕세자, 이 왕세자 같은 경우에는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생각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자존심, 이걸 얼마만큼 세울 수 있느냐가 뭐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실리 이런 거 따지는 게 뭐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얘기. 그 다음 얘기. 근데 굉장히 이 나라는 왕국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기네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기회주의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의 왕국을 기회주의적인 것으로 표현하면은 굉장히 비하해서 표현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저는 보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좀 주체의식이 좀 강하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 같다. 북한처럼. 주체의식이 좀 강하다. 자기네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중심이 되는, 본인들이 세계의 중심인 것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강하다는 거죠. 미국이 우리랑 협조 안 해? 그럼 우리는 러시아랑 협조하면 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이란 이야기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인데, 북한도 등거리 외교라는 걸 옛날에 했었지 않습니까? 공산 진영의 쌍두마차였던 러시아와 중공을 놓고 어떨 때는 중공과 좀 가까워지는 듯 하면서 러시아를 견제하다가 어떨 때 또 러시아랑 가까워지는 듯 하면서 또 중공을 이런 식의 정책을 펼쳐왔던 것처럼 지금 사우디도 마찬가지로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어떨 때는 미국하고 가까워졌다가 어떨 때는 또 러시아랑 가까워졌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네들 편한 대로,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사실은 2017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러시아랑 관계를 맺고 러시아랑 계약을 했었습니다. 30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무기를 사들이기로 계약을 하고 군사협력 관계를 맺으려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트럼프가 나서가지고 그걸 막습니다. 트럼프는 사우디에다가 무기 팔기로 하면서 약속을 해주면서 러시아와 했던 계약을 다 없애버리는, 파기해버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랑 사우디가 가까워지려고 했던 것을 막았던 것이 트럼프였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영향력을 사우디가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결정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미국 내에서 석유를 계속 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죠. 국제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게 석유밖에 없는 나라인데, 이 석유 가지고 자기네들의 입지를 더 강화시켜 왔던 그런 나라들이고요. 오펙 플러스 국가라는 것들이 다 그런 나라들인데, 이 산유 국가들 모임이니까 현재 오펙 플러스의 리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사우디아라비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오펙 플러스에 대한 영향력이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전 세계 국가들한테 호령할 수 있는, 말 안 들으면은 우리 석유 생산 안 해, 석유가 왕창 올려버려, 이래버리면은 전 세계적으로 막 큰 어려움이 닥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의 왕좌를 지키는 것인데,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 있는 석유들을 갖다가 확 증산하도록 모든 규제를 다 풀어버리니까 사실은 미국에 묻혀있는 석유량이 지금 사우디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사우디 입장에서는
저런 정책을 펼치면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겠구나라고 긴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하고 좀 엇갈리나? 러시아랑 좀 관계를 가져야 되나? 그런데 트럼프가 와가지고 그러지 말고 우리랑 계속 군사관계 뭐 우리가 20년 미국과 사우디가 20년 가까이 했던 나라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트럼프가 이 사우디를 잡았었습니다. 당시에 언론인들은 이러한 트럼프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는데, 왜냐하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모하메드 빈 살만이라는 왕세자가 카슈크지라는 언론인을 토막살인했다, 살인 교사했다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 빈 살만 왕세자를 갖다가 이렇게 막 나쁘게 이야기하고 욕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것이 하나의 전체적인 분위기였었고, 그 분위기에 편승해 있었던 것이 민주당 정치인들이었고요.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제 인권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언론인을 이렇게 자신을 욕했다라는 이유로 언론인을 납치해서 살해해가지고 시신을 유기했다라는 것은 이건 국가 지도자로서 옳지 않은, 도대체 왕자로서는 옳지 않은 모습이다 해가지고 막 반발했었죠. 심지어는 이제 조 바이든도 그것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상종하지 않을 것처럼 막 욕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가서 실리적인 외교를 펼쳤단 말입니다. 그랬던 상황을 갖다가 지금은 다시 이게 다 뒤집혀 가지고 바이든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미국 내에 있는 석유 생산에 대해서 전부 다 규제를 걸고요. 배출가스 줄이게 하겠다라는 이유로 정유소들이 전부 다 힘들게 만들어버리고 석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내부적으로 더 이상 시추를 더 많이 못하게끔 추가로 계약을 연장해 준다거나 신규 시추 허가를 내주지 않는 식으로 다 통제하고, 그러니까 이제 석유 생산은 줄어들었고, 오펙에 가가지고 석유 좀 더 많이 생산해달라고 구걸 외교를 펼쳤으나 아무런 효과는 없었고, 심지어는 본인이 한 입으로 욕을 했던 이 빈살만 왕세자를 만나가지고 시시덕거리면서 웃으면서 주먹 인사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으나, 그러나 아무런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가 보았는데, 아무런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이제 이 빈살만 왕세자를 만나고 난 이후에 석유 가격이 하락했던 건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 지난 여름 사이에 석유 가격이 쭉 떨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죠. 지난 한 달 사이에 60센트가 더 가격이 올라갔는데, 미국 내 석유 가격이요. 근데 이게 이러한 빈살만하고 만나고 온 뒤에 석유 가격이 내려온 걸 가지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자기네들이 외교를 잘해서 혹은 중동 방문이 성과가 있어서 이런 것으로 이야기를 여태까지 해왔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런 식으로 외교 성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략 비축유를 풀어준 것 때문에 그 효과를 잠깐 보았던 것이었고, 무작정 전략 비축유를 그냥 끊임없이 계속 퍼낼 수만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효과가 점점 둔화될 것이다라는 게 모든 경제학자들이 다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지금 오펙이 하루 200만 배럴씩 감산하겠다, 11월 초부터 그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지금 딱 해놓고 나니까 미국의 석유값이 다시 확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 더 이상은 바이든 행정부가 유가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유럽 국가들과 손을 잡고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 상한제를 만들려고 했었죠. 그래서 러시아가 비싼 가격에 석유를 팔지 못하게 그래야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조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이것도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 못하는 바보 같은 아이디어들이었습니다. 전부 다. 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트럼프가 했던 것처럼 미국 내 석유를 증산을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그러면 러시아도 비싼 값에 석유를 팔 수가 없고 싼 값에 팔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럼 전쟁할 자금이 모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전쟁을 좀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고, 여기저기 안팎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들을 자세히 좀 들어보면은 마치 푸틴이 러시아 내에서 암살당하기를 기다리는 사람 같습니다. 말하는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러시아 내의 반정부 세력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것으로 전쟁이 끝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젤렌스키는. 그런데 과연 그러한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느냐? 저희가 볼 때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 푸틴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게 예사롭게 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게 푸틴 반대 세력이 암살을 벌일 정도로 세력이 있을 가능성 자체가 지금 매우 희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시 상황입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에 자기 나라를 이끌고 있는 국가 원수를 암살하는 경우는 그 암살 행위에 가담한 조직 전체가 다 이제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사람들이 정권을 바꿀 수 있는 형태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는 게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었고요. 근데 어쨌든 카슈크지 기자를 암살하게끔 이제 사주했던 이 빈 살만 왕세자와 비난을 들어가면서까지도 미국의 안보 그리고 전 세계 경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움직였던 트럼프의 모습과 지금 바이든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너무나 많이 비교가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지금 미국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우디의 무기 판매 중단해라라는 요구는 이건 바꿔서 이야기하면 사우디 지금 75년 동안 미국과 함께 석유를 교역하고 같은 우방 국가로 같이 지내왔던 사우디가 미국에 정말 필요했던 이유는 이란 때문이었습니다. 이란을 제재하기 위해서 사우디와 친하게 지냈던 거였는데 그런데 이 사우디를 잃어버리는 꼴이 되는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어디로 갑니까? 러시아로 갑니다. 이미 예전부터 러시아랑 계속 뭐 협정도 맺고 관계를 가지려고 계속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원하니까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럼 또 뺏기는 거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중동 지역에 이미 아프가니스탄을 지금 거의 뭐 중국의 영향권에 노출시켜 놓은 그런 상황에서 사우디까지 러시아 영향권에 그냥 내팽개쳐 버리게 되면 중동 지역 전체를 다 잃어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이 외교 실패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그리고 우리 편을 만들어서 우리의 적을 견제해야 되는 이런 나라들을 계속해서 지금 적군한테 넘겨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 외교를 몰고 간다 그러면 미국의 미래가 보장될 수가 없겠죠. 지금 민주당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도대체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매우 염려스럽다. 저희는 걱정돼서 이 말씀을 좀 전해드렸고요. 가스값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2021년 작년입니다. 작년 8월 23일인가요? 마지막 주에 러시아와 공동 군사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가 알렉산더 포민이라고 러시아 국방부의 부장관이랑 협정서에 서명했다고 8월 23일자로 발표를 합니다. Breaking the Defense에 따르면은 이 합의는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쿠웨이트, 이라크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 대미사일 시스템 8개, 그리고 영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THAAD, 이 THAAD 시스템을 영국에서 철수시킨 뒤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러시아랑 친해져야 돼라고 가게 됐다는 것이죠. 사우디는 2017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랑 군사협정을 맺으려고 했다가 트럼프가 끼어들면서 미국과 군사협정을 다시 갱신하고 러시아와 맺었던 계약을 파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다시 러시아와 군사협정 관계를 맺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7개월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사우디에 미국 무기 팔지 말자라는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다. 그 결과는 매우 참담한 상황으로 다가올 수 있다.